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17일 목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제 이념과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경제 어려울 땐 이념보다 현실 중시하라 이렇게 사설을 내보냈네요. 현실을 내세워서 항상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말하죠. 자본주의는 경쟁과 효율을 그 이념으로 한다 이렇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정책을 통한 노동법 개혁과 규제 완화를 통한 친기업적인 성장 정책, 이것만이 경제를 살리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게 바로 자본주의 이념이죠. 친기업, 친재벌, 의 경제 정책, 그것이 바로 부르주아 경제 이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념이 아니고 현실이다 뭐 이렇게 강변하고 있습니다. 이념이 아닌 것처럼 포장하면서 반대의 이념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데올로기 싸움의 하나의 그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의 전략입니다. 탈원전과 관련해서 매일경신문은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공론화해보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자신의 공약을 파기하면서 신고리 5, 6호기 건설 공사 재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신한울 3, 4호기도 그런 방식으로 바꿔보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이 공론화위원회 신한울 3, 4호기는 공론화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지금 언론이 여당도 이런 입장이다. 뭐 여당 내 입장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 내에도 이런 입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면서 청와대를 지금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 몇백 명이 모여서 공론화위원회를 열고 며칠 토론해서 이런 탈원전 정책,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 공약을 바꾼다.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뭐 대표성도 없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때 탈원전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에 이 탈원전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유권자들의 표를 얻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권력을 잡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서 권력을 잡았는데 몇백 명의 공론화위원회를 거쳐서 이 공약을 바꾼다. 이건 굉장히 기만적인 것이죠.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국민연금의 기업 경영 개입, 독립성 확보가 먼저다. 한국경제신문은 국민연금의 기업 경영권 위협, 누가 그런 권한 줬나 이렇게 경영권 위협이라고까지 주장하고 있네요. 주주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주가 기업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개입하고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물론 국민연금에 돈 한 푼 안 낸 정부가 이 대주주 행사권을 좌우한다. 이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운용위원회 이제 구성이 기금운용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인데 그리고 각 부처 차관이 위원으로 4명이나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그래서 기금운용위원회를 개편해야 합니다. 주주 중심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그런 국민들 중심으로 위원회를 확대하고 확대 개편하고 그리고 경영권 개입 방식 어떤 방식으로 개입할 것인가 하는 방식에 대한 절차 문제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는 있지만 국민연금이 대주주로서 경영권 개입할 수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영권 위협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마치 투기자본들이 경영권 위협을 통해서 이득을 먹튀하는 그런 것과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그런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3조 일자리 자금 마주 퍼졌다는 실무자들 폭로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최저임금 인상 대책으로 정부가 내놓은 3조 원 일자리 지원 자금이 아무렇게나 이렇게 지출됐다라고 하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뭐 절차나 방식이 투명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지적받을 일이고 그것이 잘못 이렇게 지원이 됐다면 당연히 문제 삼아야죠. 반납 조치할 것은 반납 조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영세 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정부 예산을 지원한 것, 이건 뭐 정부가 제안하고 국회가 동의해서
통과됐다면 당연히 지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재벌들에게는 천문학적인 정책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눈 감고 영세 자영업자 지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죠. 최저임금 인상이 되었다고 영세 상공인들과 자영업자를 그렇게 걱정하던 조선일보가 이 정부 지원 3조 원 지원하는 것은 마구 퍼줬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문화재 거리 건물 열채 매입 투기 아니란 말 누가 믿겠나 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민주당 간사 손혜원 의원 가족과 측근들이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문화재 지정 전후로 이 일대 건물을 사들인 일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손혜원 의원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당연하죠. 문화재청과 손혜원 의원의 관련성 등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조사를 하고 미진할 경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교류와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믿음지 못한 외교부 장관의 말바꾸기 기자회견의 사설에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여부에 대한 입장이 오락가락한 데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오락가락했다면 당연히 비판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 금강산 관광 재개나 개성공단 재개를 얘기했다가 또다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수세적인 소극적인 방식보다는 남북교류 방향을 분명히 하고 그 방향이 분명히 서 있다면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밝히고 남북 간 협의를 통해서 이 재개와 관련된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면 동의를 얻고 또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칠 수 있으면 동의 절차를 거쳐서 하루속히 이것을 재개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최저임금 탈원전만큼은 방향틀라는 상공인들이 없어 라는 제목을 내보냈네요. 그럼 최저임금 올려달라는 수백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주장은 그럼 어떻게 정부가 수용할 것인가? 또 탈원전 주장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왜 외면하죠? 최저임금 일반은 인상과 탈원전 공약을 보고 표를 찍었고 그 표들이 모여서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는데 이 문재인 정부가 상공인들의 이걸 파기하라는 공약을 파기하려는 업소로 정책을 바꾼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국민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1인 1표주의의 원칙에 따라 선거를 치르고 그 결과 권력이 형성됐는데 그 권력을 만들어준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소수의 상공인들이 업소를 했다. 경제위기 상황을 어떤 면에서 보면 압박하고 협박해서 이 공약을 파기시키는데 동조하게 될 경우에는 집권 세력이 대통령이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사회에 참여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막강 공기업 노조에 큰 칼 쥐어주는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비판하고 있네요. 매일경신문은 공공기관 노조 이사회 참관 경영권 간섭으로 이어서는 안 된다. 아니 도대체 참여도 아니고 이사로서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이 노조가 이사에 참관하는 것, 참관하는 것은 발언권이 있지만 사실 의사결정권은 없는 거잖아요. 이 참관하는 게 이렇게 난리를 피운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유럽이나 OECD 국가의 대부분의 나라들에 있어서 노조의 경영 참여는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경영 참여와 관련된 법률이 있고 또 단체협약에 따라서 아주 소수긴 하지만 이사회에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조가 이사회에 참가하는 것조차 무슨 큰 칼을 쥐어준다, 아주 폭력적인 어떤 이미지를 이렇게 사설제목으로 뽑는 것, 이거야말로 민주주의에 반하는 그런 입장에서 아주 편파적이고 노조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판 거래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재판 청탁한 의원들 받아준 법원, 눈 감아준 검찰 비판하고 있네요. 문화일보는 서영교 재판 청탁에 법원, 검찰 봐주기 이런 게 국기문란이다. 당연하죠.
이 불법 부당한 재판 거래가 만약에 확실하다면 검찰이 다시 수사하고 사법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성태 전 대법원장이 지금 수사를 받고 구속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 박근혜 정권 시절 그 이전의 오래된 역사 속에서 권력과 자본에 빌붙어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할 법원이 또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와 결탁해서 이 사법거래가 이루어지고, 또 국회와 관련된 수사가 검찰에 의해서 봐주기로 이렇게 진행됐다고 하면 이건 정말 위헌적 상황이죠. 국기문란 상황입니다. 철저하게 조사해서 관련자들은 지휘고를 막론하고 어법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브렉시트와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 경제 불확실성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 영국 의회에서 이게 지금 그 브렉시트 이유를 이제 탈퇴했는데, 이거 자체가 또 영국 의회에서는 또 부결되는 이런 대혼란이 지금 일어나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만약 영국이 EU에서 탈퇴가 최종적으로 될 경우에는 한국이 무역과 관련해서는 한EU FTA에서 우리가 한EU FTA를 맺고 있는데, 유럽과 영국이 EU에서 탈퇴가 될 경우에 우리가 그 한국과 영국과의 지금은 EU FTA로서 적용되고 있지만, 영국이 EU에서 탈퇴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경우에 영국과 한국과의 무역 관계, 어떤 양국 간의 기준이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별도의 영국과의 무역 협상, 관련된 무역 협상을 체결하면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 한국경신문은 최악 치닫는 한일 관계, 경제 부메랑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97년 11월 초 일본은 한국에서 100억 달러 자금을 단기 자금을 회수했죠. 당시 한국 외채가 1200억 달러였는데 얼마 뒤에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됐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과의 관계가 취약으로 치닫고 있으면 일본이 한국에 투자하고 있는 자금을 회수할 경우에 다시 그런 위기, 경제 위기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이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그 악화될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도 이렇게 쉽게 만만하게 자본을 출수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에 일본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우선 당연하게 그들이 한국에서 엄청난 이윤을 얻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취와 수탈, 일본 자본의 한국에서의 착취와 수탈,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이득을 포기할 것을 일본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뭐 최악의 경우에 일본 자본이 철수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한국 정부는 또 한국은행은 위안 관리 등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에는 이런 그 우리나라 외자 부분, 외국 자본의 투자 부분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의 재편까지도 준비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격 의료와 관련해서 한국경신문은 네이버가 왜 삼성, LG 놔두고 소니와 원격 의료 해야 하나 라면서 한국 정부가 원격 의료를 허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본 의료 정책과 바로 비교할 수는 없죠. 원격 의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일본이 원격 의료를 실시한다고 해서 우리도 실시해야 한다, 이런 것은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이 원격 의료를 실시해서 네이버가 그 일본에 진출한다, 자본이 국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 국가의 이 제도는 있지만 자본이 그 제도를 감수하고 그런 상황을 감수하고 들어오든 나가든 그건 글로벌화된 세계화된 세계 자본주의 시장에 있어서는 자본의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인 네이버가
일본에서 투자한다고 해서 그 투자 자본이 전부 한국 국내 자본만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 네이버가 일본에 투자하는 자본의 상당수는 일본을 비롯한 또 미국, 다른 나라의 투자자들이 내부에 투자한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본이 국제적으로 흐르는, 자본이 국제적으로 투자처를 이동하는 것과 그 나라, 각국 나라가 처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의 법과 제도, 규제는 다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미북 협상 재개, 북핵 무긴 거래, 대한민국이 저지해야 한다. 북한의 고위 당국자가 북경을 거쳐서 지금 미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신문 협상이 있고 아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트럼프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화일보가 우려하는 것은 북미 협상에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ICBM만 철거하고 북핵을 인정하는 그런 문제를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의 협상이 교차 상태에 빠져 있을 때 특히 문화일보가 앞장서서 북핵 폐기가 우선돼야 한다 이렇게 몰아붙이지 않았습니까? 한국의 수보수 자본 언론들이 북핵 폐기와 미국의 대북 제재 해제 그리고 병합점 체결 이런 빅딜 협상으로 미국에 요구해야 하는데 한반도 비핵화를 북핵 폐기로 단계론적으로 북한만 압박하는 그런 주장을 끊임없이 펼쳐왔습니다. 그런 책임이 크죠. 그래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미 간의 빅딜 협상을 당연히 미국에 요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북한과 미국 사이에 ICBM만 제거하고 북핵을 인정하는 그런 만약에 거래를 한다라고 했을 때 대한민국이 저지하라고 그러는데 저지할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그동안 한미동맹, 미국에 종속된 그런 외교안보 정책 이것을 신주 모시듯이 해온 한국의 수고보수 자본 언론들이 과연 한국 정부가 북한과 미국 간의 이 거래에 대해서 저지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그동안 그런 자주적 외교를 펴온 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선거 권력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조혜주 임명 강행하면 공정선거 말할 자기가 없다 라면서 이 대선 캠프에 있었던 조혜주 씨를 중앙선관위 임명하는 것을 지금 비판하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대선 캠프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중앙선관위원회 공무원이죠. 법적으로 이 사람을 임명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그게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임명할 수 있겠죠. 그러나 대선 후보 캠프에 있었던 인사를 지금 정부에서 자기 정부에서 중앙선관위원을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에는 또 서로 간에 공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해서 더 중요한 문제는 박근혜 대선 부정과 관련된 재판이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이것이 문제죠. 그래서 이 대선 부정을 폭로하고 백서를 만들었던 사람을 중앙선관위 직원이 명예훼손으로 고발해서 박근혜 대선 부정 백서를 내고 대선 부정에 대해서 비판했던 사람을 감옥에 보내는 등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과연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제대로 선거관리를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묻고 싶고 특히 항상 선거 때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전자개표기 사용 문제에 대한 중앙선관위원회의 명확한 입장이 나와야 한다. 시연도 보이고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전자개표기 사용과 관련된 문제는 다 위법성 논란, 불법, 부정시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중앙선관위원회의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명확한 자기 입장을 발표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1월 17일 목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